안녕하세요. 마스크레인저스 강속보 소피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까지의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말부터 24년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핫한 계약을 체결한 선수 오타니의 소식입니다. 오타니는 야구계에서 타자와 투수를 겸업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그걸 하면서 본인이 타자랑 투수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것이거든요. 먼저 오타니 선수의 작년 타자로서의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지명 타자로 주로 출전을 해서 타율 3할 4리로서 2023년도 전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순위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타니 선수의 파워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게 홈런을 44개를 때려내면서 전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4등을 기록한 엄청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엄청난 파워히터지만 투수를 부가적으로 잘하는 선수이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투수로서 오타니 선수는 2023 시즌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하며 투수로서도 정말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발 투수로서 꾸준히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작년과 재작년의 히트였던 스위퍼 등 많은 변화구를 손쉽게 던지죠. 그가 2023년도에 기록했던 기록들은 그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작년 9월 16일 오타니의 전 소속팀 LA 에인절스는 그의 부상 소식을 밝히며 그가 2023년 남은 시즌에는 투수로서의 복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오타니 선수는 투수를 2024년도에는 하지 않고 재활에 매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는 지명타자로서만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 계약의 특성상 부상을 당한 선수가 좋은 금액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오타니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북미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죠. 그 전까지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패트릭 마홈즈가 계약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 역시 오타니의 계약 소식을 듣고 오타니를 축하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놓칠 뻔했군요. 오타니의 계약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 유예 방식이 포함된 계약이죠. 오타니는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본인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계약 기간 내에 3%만 받고 나머지 97%는 계약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어요. 비슷한 계약 사례를 농구에서 본 적이 있어요. NBA 선수였던 케빈 가넷 선수도 보스턴 셀틱스 팀에게 은퇴한 시점부터 7년이 지난 올해 24년까지 매년 500만 달러, 한화 67억 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만 왜죠?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텐데 말이죠. 선수의 손해가 아닌가요? 이 계약에는 오타니 선수가 직접 밝힌 내용이 있어요. 연봉 지급 유예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동안 팀의 셀러리 캡에 여유를 두어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셀러리 캡이란 부자 구단이 돈을 막 써서 좋은 선수를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한 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을 걸어두는 것으로 제한을 넘게 되면 공시된 페널티를 부여받게 된답니다. 추가적으로 강속보 씨가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오타니 선수와 에이전트는 각 구단의 자신들과의 협상과 접촉을 미디어에 언급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어요. 하지만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와 만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죠. 바로 4일 뒤 다저스와 오타니의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해프닝으로 종결됐지만 말이죠. 이처럼 메이저리그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자가 오타니는 토론토로 향하였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여 추후 사과를 하는 해프닝과 오타니를 일본에서부터 집중 취재하였던 일본의 기자는 오타니가 애틀란타와 단기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등 되게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했던 역대급 계약으로 알려질 듯해요. 추가적으로 원래 다저스의 17번 등번호의 주인 켈리 선수는 자신의 등번호를 오타니에게 양보를 하고 오타니에게 차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소개할 선수는 이정범 선수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랍니다. 잠시만요. 잠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낮은 숫자일 때부터 구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추후 유명한 방범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낮았을 때부터 구독을 했다는 자랑거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저희가 재미있는 스포츠 영상들과 소식을 들고 올 테니 구독은 마음대로지만 해주시면 자랑거리로 만들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정우 선수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정우 선수는 한국 야구 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기고 야구도 잘하는 선수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됐듯이 레전드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하였어요. 잠시만요.
이정우 선수와 자이언츠의 계약을 알아보기 전에 자이언츠가 왜 이정우를 필요로 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2023년 승률 5할이 되지 않는 수치와 타율 평균 2할 3푼5리의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이언츠는 이정우 선수 영입을 통해 타선을 보강하여 팀에 더욱 나아진 타격을 기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약한 외야수 포지션을 보강함에 따라 이정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해요, 소피아. 이정우 선수의 기록을 보면 올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였지만 타율 3할 1푼 8리, 출루율 4할 6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통산 기록에서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타자로서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자이언츠는 이정우 선수를 통해 타선의 전체적인 공격력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고, 약점인 외야수 포지션을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정우 선수는 자이언츠와 어떤 계약을 맺게 되었나요?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 하나 1,484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옵트아웃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와 6년 계약을 했지만 옵트아웃 조건이 4년 이후이다 보니 이정우 선수는 본인이 원할 시 4년 이후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정우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유계약 선수로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팬그래프의 성적 예측기가 예측한 이정우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이정우는 2024년도 타율 2할 8푼 1리, 출루율 3할 4푼 1리, 홈런 9개로 첫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정우 선수의 계약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요. 아직 메이저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선수와 체결한 오버페이 계약이다. 혹은 이번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선수 외야수 부분 랭킹 2위이며 외야수 그리고 타선 보강이 절실한 자이언츠인 만큼 적절한 금액에 그를 영입하였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정우 선수가 몸값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게 될까요? 혹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마스크레인저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